나는 법정에서 부모님을 마주보고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이 나를 찌르듯 쏘아보았지만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 끝났어요. 당신들의 편애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나는 그렇게 말하며 소송장을 제출했다. 부모를 상대로 한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 1억 2천만 원. 그날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리자 내 가슴이 터질 듯 했다. 왜 나만? 왜 항상 동생만? 그 질문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고 이제야 그 답을 강제로 받아낼 차례였다.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며 나는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해방은 쓰디썼다. 가족이란 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다. 내 이름은 김지은이다. 서울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 어머니는 전업주부.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상처로 가득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은 나를 실수처럼 여겼다. 지은아, 내가 태어나서 우리 집안이 힘들어졌어. 어머니의 그 말은 어린 나에게 평생의 주문이 되었다. 왜냐하면 3년 후 동생 민준이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민준이는 기적이었다. 부모님의 모든 사랑과 관심이 그 아이에게 쏟아졌다. 어린 시절, 나는 항상 그림자였다. 민준이가 장난감을 원하면 바로 사주고 나는 참아, 내 동생이 더 필요해 라는 말만 들었다. 학교 성적이 좋았을 때도 민준이가 더 잘할 거야 라고 치부되었다. 내 마음속에서 그 불공평이 쌓여갔다. 왜 나만 이렇게, 그 생각이 밤마다 나를 괴롭혔다. 친구들은 부모님 편애가 심하네 라고 웃으며 넘겼지만 나에게는 지옥이었다. 매일 아침 식탁에서 민준이의 칭찬만 들으며 밥을 삼켰다. 민준아, 내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아버지의 그 말은 나를 지워버리는 칼날이었다. 중학교 때 그 편애는 더 노골적이 되었다. 민준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자 부모님은 즉시 학원을 등록했다. 나는 그림을 그리며 위안을 찾았지만 그런 취미에 돈 낭비할 필요 없어 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내 방은 작고 민준이의 방은 크고 화려했다. 지은아, 내가 언니니까 양보해. 어머니의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내 가슴에 분노가 쌓였다. 양보. 이건 양보가 아니야. 이건 차별이야. 독백처럼 속으로 중얼거렸다.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가족이 유일한 안식처여야 할 텐데 나에게는 감옥이었다. 고등학교 입학 후 상황은 악화되었다. 민준이가 사립고를 가고 싶다고 하자 부모님은 나를 공립고로 보내며 민준이가 더 똑똑하니까 투자할 가치가 있어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다. 나는 가치가 없다는 거야. 눈물이 흘렀지만 부모님은 모른 척했다. 나는 혼자 공부하며 버텼다.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냈지만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등록금을 부모님이 내주지 않을 거라는 압박이 컸다. 민준이는 유학을 꿈꾸며 부모님의 지원을 받았고 나는 스스로 해라 라는 말만 들었다. 대학 시절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다. 카페에서, 편의점에서 밤늦게까지 일했다. 지은아, 내가 독립심 강해서 다행이야. 아버지의 그 칭찬은 모욕이었다. 민준이는 해외 어학연수를 가며 여유롭게 살았고 나는 피곤해 지쳐 쓰러질 뻔했다. 이게 가족인가? 사랑이 이렇게 불공평한가? 내 마음속 독백이 점점 커졌다. 친구들의 위로가 있었지만 그건 일시적이었다. 집에 돌아갈 때마다 민준이의 성공담이 나를 짓눌렀다. 졸업 후 취업이 되었다.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며 독립했다. 하지만 부모님의 편애는 멈추지 않았다. 민준이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자 부모님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다.
민준이가 성공하면 우리 모두가 잘 살아. 그 말에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나도 성공했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어? 그 불만이 쌓여 나는 부모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연락을 줄이고 명절에도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부모님은 내가 이기적이야 라고 탓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의 사업이 실패했다. 부모님은 빚더미에 앉았고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지은아, 내가 언니니까 좀 도와줘.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모든 게 폭발했다. 언니니까? 그동안 나한테 한 게 뭐야? 나는 거절했다.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당신들이 민준이만 사랑했듯이 이제 나도 나만 사랑할게요. 그 대화 후 우리는 완전히 멀어졌다. 하지만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어린 시절에 내가 울며 묻는 꿈 왜 나만? 그 상처가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졌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의사는 가족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결심했다. 소송. 부모를 상대로 한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 가능할까? 변호사에게 물었다. 증거가 있으면 가능해요. 편애로 인한 차별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그 말에 나는 모든 기록을 모았다. 어린 시절 일기, 증인 진술, 심리 상담 기록. 소송 준비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부모님에게 소장 통보가 갔을 때 어머니는 울며 전화했다. 지은아, 어떻게 부모를 고소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속에서 지게 복수야? 아니, 정의야라고 되뇌었다. 민준이는 누나, 미쳤어, 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무시했다. 이제 나의 차례였다. 법정 첫 공판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쥐었다. 부모님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고 민준이는 방청석에서 나를 노려보았다. 판사가 번고 측 주장을 말씀하세요 라고 하자 내 변호사가 시작했다. 피고들은 수년간 원고를 차별하며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편애로 인한 불공평한 대우가 원고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부모님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내 증언 차례가 왔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동생 중심이었어요. 그 때문에 저는 자존감이 무너졌고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나는 계속했다. 이게 나의 진실이야. 숨기지 않을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부모님 측 변호사는 가족 내 자연스러운 차이라고 반박했지만 나는 증거를 제시했다. 어린 시절 사진들 민준이만 웃는 가족 사진, 나 혼자 외로운 모습. 공판이 진행될수록 과거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다. 초등학교 때 민준이가 병이 나자 부모님은 밤새 간호했다. 나는 감기에 걸렸을 때 약 먹고 자라는 말만 들었다. 그 차이가 나를 작게 만들었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증인으로 나온 이모가 증언했다. 언제나 민준이만 챙겼어. 지은이는 항상 소외됐지. 그 말을 듣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늦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송 중 가족 간 대화가 있었다. 중재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아,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소송은 취하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잘못을 인정한다면 왜 배상을 안 해요? 그동안 내 고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인정받고 싶어요. 민준이는 누나, 돈 때문에 가족을 파탄내 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돈이 아니야. 공정함이야 라고 대꾸했다. 그 대화는 더 큰 갈등을 불렀다. 가족이 이렇게 깨질 줄 알았지만 후회 안 해. 치료 과정에서 상담사가 물었다. 왜 소송까지? 나는 대답했다.
그동안 억눌린 감정을 풀고 싶어요. 부모님의 편애가 내 인생을 훔쳤어요. 상담실에서 혼자 울며 생각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왜 그걸 증명해야 해? 그 독백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웠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응원해 주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례를 공유받았다. 편애 피해자들 많아. 싸워. 그 말들이 힘이 되었다. 두 번째 공판에서 부모님의 증언이 나왔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지은이를 사랑했어. 하지만 민준이가 약해서 더 챙겼을 뿐이야. 그 말을 듣자 내 가슴이 찢어졌다. 사랑. 그게 사랑이었다면 왜 나는 느껴보지 못했어?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고들의 행동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원고의 정신건강 기록이 증명하죠.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승리의 기운이 느껴졌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내 일상이 피폐해졌다. 회사에서 집중이 안 되고 밤에 잠이 안 왔다. 이게 가치가 있을까 의심이 들었지만 과거를 떠올리며 버텼다. 대학 때 민준이가 새 차를 받을 때 나는 버스 타고 다녔다. 지은아, 내가 강하니까 그 말이 지금도 생생했다. 강함이 아니라 버림받은 거였어. 독백처럼 중얼거렸다. 민준이와의 대면이 있었다. 카페에서 만난 그는 누나, 이 소송 때문에 부모님 건강이 나빠졌어 라고 말했다. 나는 내 건강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라고 반문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사과는 없었다. 동생조차 나를 이해 안 해. 이게 가족인가? 그 생각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세 번째 공판에서 전문가 증언이 나왔다. 심리학자가 편애는 자녀의 자아 형성에 치명적입니다. 원고의 경우 장기적 우울증 원인이 명확해요. 그 말을 듣자 부모님의 변호사가 동요했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드디어 내 고통이 인정받아. 하지만 기쁨보다는 슬픔이 컸다. 왜 가족이 이렇게 돼야 했을까? 소송 중간 부모님 집에 갔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물러섰다. 왜 이제 와서? 아버지는 구리가 미안해. 하지만 1억 2천만 원은 너무 많아. 나는 그 돈이 내 잃어버린 세월의 값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 대화는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후회해. 진심이야. 마음속 질문이 끝없이 맴돌았다. 네 번째 공판이 다가오자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다. 부모님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다. 5천만 원으로 끝내자.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그건 내 고통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말했다. 전액 청구로 가요. 그 결정에 나는 동의했다. 반만 받는 건 반만 용서하는 거야. 나는 완전한 해방을 원해. 공판에서 부모님의 과거 기록이 드러났다. 민준이에게 준 유산 분배 계획서 나에게는 거의 없었다. 이게 공정한가요? 내 변호사가 물었다. 부모님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증언대에서 그 계획서를 본 순간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라고 말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다. 이 눈물이 증거야? 소송 과정에서 내 내면이 변화했다. 상담에서 편애는 부모의 문제지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했다. 나는 잘못된 게 없어. 그들이 잘못했어. 그 독백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친구들은 강해졌네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아팠다. 민준이가 다시 연락했다. 누나, 부모님 병원에 입원했어. 소송 때문이야. 그 말을 듣자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너무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들의 선택 때문이야. 나도 아팠어. 우리는 격한 논쟁을 벌였다. 너 때문에 가족이 망했어.
민준이의 외침에 나는 편애 때문에 이미 망했어 라고 대꾸했다. 5번째 공판에서 판사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네요 라고 말했다. 부모님 측 증인이 나왔다. 기웃 아주머니. 그 집안은 항상 민준이 중심이었어요. 의외의 증언에 부모님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속으로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라고 생각했다. 소송 중 나는 일기를 다시 썼다. 어린 시절부터의 감정을 적으며 치유를 느꼈다. 그때의 나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생각이 나를 울렸다. 회사 동료가 왜 그렇게 해? 라고 물었을 때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해 라고 답했다. 마지막 공판 전 부모님과 단둘이 만났다. 카페에서 아버지가 지은아, 우리가 잘못 키웠어. 미안해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었다. 나는 미안하다고? 그럼 왜 그랬어요? 라고 물었다. 그들은 민준이가 약해서 라고 변명했지만 나는 나도 약했어요. 당신들이 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 대화는 감정의 절정이었다. 용서할 수 있을까? 공판날 모든 증언이 끝났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내 심장이 멎을 듯 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너졌다. 승리했지만 눈물이 흘렀다. 부모님은 충격에 빠졌고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다. 이게 끝인가? 아니, 시작이야. 판결 후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편애의 소송, 딸의 승리라는 기사가 나왔다. 나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건 내 이야기야. 공개할 게 아니야. 하지만 온라인에서 응원이 쏟아졌다. 비슷한 피해자들이 힘내세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돈을 받았을 때 기쁨보다는 공허가 왔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은행에 넣으며 생각했다. 부모님과 재회할까? 아직 준비 안 됐다. 시간이 필요해. 배상금을 받은 후 내 삶이 변했다. 하지만 상처는 여전했다. 밤마다 왜 가족이 이렇게 됐을까? 라는 질문이 맴돌았다. 친구가 이제 자유로워졌네 라고 했지만 나는 자유? 이건 상처의 대가야 라고 생각했다.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은아, 돈은 보냈어. 이제 용서해줄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대답했다. 민준이는 누나, 미안해. 내가 몰랐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됐다. 늦은 사과가 무슨 소용.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상담소를 열었다. 편애 피해자들을 위한 곳, 내 경험으로 도울게. 그 결심이 나를 채웠다. 첫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그녀의 이야기가 내 거와 닮아 있었다. 부모님이 동생만 사랑해요. 나도 그랬어. 하지만 싸울 수 있어 라고 위로했다. 상담 중 내 내면을 직면했다. 부모님을 증오할까? 아니, 이해하려 해. 그 독백이 성장의 시작이었다.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다. 집에 가자. 그들은 늙어 보였다. 지은아, 아버지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다. 왜 그랬어요? 내 물음에 어머니가 부리가 무지했어. 미안해. 그 말에 나는 울었다. 화해의 과정은 느렸다. 민준이도 참여했다. 누나, 내가 편애의 수익자였어. 미안. 우리는 가족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가 편애는 세대를 이어갈 수 있어? 이제 끊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희망이 생겼다. 상담소가 번창했다. 클라이언트들이 당신 덕분에 용기 냈어요 라고 했다. 나는 내 소송이 도움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다. 언론 인터뷰를 수락했다. 편애는 가정폭력입니다. 인식해야 해요. 그 말이 퍼지며
사회적 논란이 됐다.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명절에 함께했다. 지은아, 내가 자랑스러워. 아버지의 그 말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용서하지만 잊지 않아. 시간이 지나 나는 결혼을 생각했다. 파트너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놨다. 그 소송 때문에 가족이 그는 내가 강해서 사랑해 라고 말했다. 그 말이 위안이 됐다. 이제 나만의 가족을 만들자.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았다. 지은아, 고마워. 그 말에 나는 엄마, 나도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다. 민준이도 도왔다. 우리는 함께했다. 이게 진짜 가족인가? 상담소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편애의 피해와 치유의 참가자들이 많았다. 한 어머니가 내 잘못을 깨달았어요 라고 울었다. 나는 늦지 않았어요 라고 위로했다. 그 순간 내 소송의 의미를 느꼈다. 과거를 돌아보니 고통이 성장의 밑거름이었다. 그 편애가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을 텐데 그 독백이 나를 미소 짓게 했다. 마침내 화해의 날이 왔다. 가족 모임에서 우리는 솔직히 털어놨다. 그동안 미안했어. 부모님의 사과에 나도 용서해요 라고 말했다. 민준이는 누나, 고마워 라고 안아주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상담소가 성공하며 책을 썼다. 편애의 그림자.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 책으로 더 많은 사람이 깨달았으면 그 바람이 이뤄졌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과거에 상처가 있지만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사랑은 공평해야 해. 그걸 배웠어. 그 교훈이 내 인생의 결론이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으로 재건할 수 있다.